99%의 부모가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해내도록 가르치고 싶다면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겉보기에 순하고 귀여울지 몰라도 그 행동에는 선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갓난아기의 신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면 흥하고 나를 거스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효도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효자이고 말을 안 들으면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아이는 오로지 말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밖에서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혼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회사에 가면 상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남의 말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이지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고 실수를 유발한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말 잘 듣는 법만 알고 머리를 쓸 줄 모르게 됩니다. 반면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습니다. 왜 사회는 그들을 버릴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웠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양한 사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공자, 노자, 한비자, 맹자 등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사상 유파가 있었고 이를 백가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20세 미만이라면 아직 찾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사상으로 아이들의 뇌를 지배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상 하나만 존재한다면 창조와 진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유럽 역사에는 1000년 넘게 지속된 암흑기가 있었고 그동안 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교황이 절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문화와 사상이 획일화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황이 명령하면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화형당했습니다. 다행히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여 사람들은 이성을 사용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다빈치,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모두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유럽의 암흑기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우리는 몇 세기 더 일찍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0세가 넘은 유명한 화가로 학교 미술 교사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한 번은 그분이 학교 미술 교사를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때 절대로 그리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마음대로 그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정형화된 그림 기술을 배우면 기껏해야 평범한 화가가 될 뿐이며 마음대로 그려야만 거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유명 화가의 입에서 나온 말인 만큼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나중에 우리는 반 고흐 역시
마음대로 그렸기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스승에게 배우더라도 결국 지식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바꾸어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어냅니다. 말만 잘 들어서 대업을 이룬 사장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잘 듣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 된다 해도 직원들에게 월급 줄 돈도 없는 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장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말을 잘 듣도록 가르치지 말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고 실수를 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오직 그래야만 경험과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반대로 가르쳐야 큰 인물이 됩니다. 99%의 부모는 자녀를 망칩니다.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한다면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갓난아기는 겉모습만 순하고 귀여울 뿐 그 행동에는 선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의 신념은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면 흥하고 나를 거스르면 망한다는 8글자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중심에 두며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하고 못 가지면 웁니다. 울어도 안 되면 더 크게 울어서 결국 그 물건을 손에 넣습니다. 아이의 이런 독선적인 사상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이기적이지 않았다면 인류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쿠키를 입에 넣으려는 것을 볼 때 이기적인 아이는 엄마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측은지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엄마 손에서 쿠키를 낚아채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신경 써야 했다면 그 아이는 벌써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모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치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고 순하고 가정적이며 분수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가 가진 본연의 공격 본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라서 약하고 무능해지며 부자들의 눈에는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늑대를 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으로 자란 많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제멋대로 이용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가 사준 새 연필 5자루를 반장이 빼앗아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연필 5자루를 다시 빼앗아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빼앗아 오지 못하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연필을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연필을 되찾지 못하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연필을 찾았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우물쭈물하며 너무 무서워서 못 달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선생님께 말씀드려서라도 반드시 연필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저 연필 몇 자루일 뿐인데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구느냐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평소 아이 공부가 부진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던 제가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희의 인간 본성 시스템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권모술수의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연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내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는 반장이 배상해준 새 연필 5자루를 들고 아주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연필 5자루를 학교에 가져가서 3자루는 남기고 2자루는 반장에게 선물하면서 우리 자매처럼 지내자. 앞으로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나눠 먹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굳이 5자루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고서는 다시 2자루를 반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크면 알게 될 거야. 제가 아이의 학교 성적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아이에게 연필을 되찾아오게 한 이유는 반장이 제 딸을 괴롭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괴롭힘이 성공하면 2번째가 있을 것이고 3번째가 있을 것이며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괴롭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 당신을 괴롭혔을 때 저항하지 않으면 그들이 괴롭힘에 익숙해진 뒤에야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멈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겁쟁이가 감히 반항을 해 주인을 무는 개에게 맛을 보여줘야겠군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처음 괴롭혔을 때 당신이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괴롭혀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연필 5자루를 되찾은 후 왜 반장에게 2자루를 선물하라고 했는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은 대다수의 부모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부모들은 보통 아이에게 공부 잘하고 날마다 발전해서 커서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커서 일자리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저는 항상 딸에게 말합니다. 반에는 수학 잘하는 아이, 국어 잘하는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가 있지. 그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으니 커서 분명히 직장에 들어갈 거야. 네가 커서 할 일은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정해 주는 거야. 다른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리더십을 훈련시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놀면서 골목대장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자녀는 남을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연필 2자루를 반장에게 선물하고 친구가 되라고 한 것은 희생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골목대장이 되어 반장을 리드하는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통치자가 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 골목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중국 지배 시기가 끝난 후 첫 번째 황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월 사기전서에 따르면 딘 띠엔 호황은 어린 시절 소를 치며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지식이 딘 띠엔 호황만 못함을 알고 그를 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놀 때면 아이들에게 손을 엇갈려 가마를 만들게 하여 타고 양쪽에 갈대꽃을 들고 호위하게 하며 마치 천자의 행차처럼 꾸몄습니다. 제삿날이면 다른 마을 아이들을 치러 갔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모아 택감을 구하고 밥을 짓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딘띠엔 호황은 딘띠엔 응우명 박느우 껏진 뚜와 같은 무리의 골목대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훗날 그와 함께 12사군의 난을 평정하고 강산을 통일하여 딘 왕조를 세우고 베트남 역사상 대구월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12사군의 난 시기 역시 베트남의 전국 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하게 말입니다. 매일 골목대장은 아이들이 내 말을 듣게 할 방법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상대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가능한 한 많이 반장이 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건을 만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가 그 자리에 오르게 해야 합니다. 반장이 되지 못한다면 반장을 리드하는 능력을 훈련시키십시오. 어릴 때부터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원칙 있는 리더는 두렵지 않으나 취미가 없는 리더가 두렵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리더십 능력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리드를 원하는 이유는 당신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누구 뒤를 가장 쫓아다니기 좋아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 장난감을 주는 사람과 놀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리더의 진정한 매력은 베푸는 능력과 방법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베풀고 베푸는 법을 안다면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신성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룹에서 구두쇠라면 무슨 짓을 해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리드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공부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원이 되고 공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을 이끌고 창업하여 사장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 속에서 배우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인간 본성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나중에 사장이 되어 엄격했던 교장 선생님을 비서로 채용하는 상상만 합니다. 제가 딸에게 연필을 되찾은 다음 선물하라고 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반장이 다시는 제 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은 새로운 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여기 거꾸로 가르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으니 잘 들으십시오. 비결 1. 정글의 법칙에 어릴 때부터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부모는 보통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커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며 돈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바람대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탐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의 개념을 배우고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서 우리는 부자를 경멸하고 멀리하며 심지어 증오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인자한 마음을 가졌다고 믿으며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오염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사회의 정글 법칙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자신들이 이해했던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를 경멸했기에 돈 버는 법을 모릅니다. 성선설을 믿기에 사업에서 악당들에게 속았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독하고 비참한 노인이 됩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책임과 사랑을 다하지 못해 자녀가 뒤처진 아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입니다. 아이에게 권력투쟁을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호랑이 입속의 양이 되는 결말만 맞이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단련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반드시 엄격해야 하며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괴롭힘을 당해야 밖에 나가서 남에게 덜 당합니다. 집에서 많이 혼나고 매를 맞아야 밖에 나가서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집에서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기다려봐라. 불행한 날들이 저 뒤에 기다리고 있다.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그들의 친부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감정을 신경 써 주겠습니까? 평생 응석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응석바지 습관을 키워주지 마십시오. 집에서 당신이 만들어준 압박과 실패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나아갈지 물러설지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안 되면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면 도망치고 도망칠 수 없으면 견뎌야 합니다. 요컨대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을 배우고 압박을 직면하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미래의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당신이 아이가 모든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는데 성공한다면 아이가 컸을 때 아이는 모든 성공을 거두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비결, 이 경쟁의식을 기르십시오. 먹류 우유 회사의 회의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와 영양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아침 영양이 잠에서 깬다. 영양은 새로운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안다. 상대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자다. 살아남으려면 전력으로 달려야 한다. 한편 사자에게도 압박감은 적지 않다. 가장 느린 영양을 잡지 못하면 굶어야 한다. 태양이 떠오르면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모든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얻는 것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자신의 강함과 상대의 실패에 기반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경쟁 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타고난 재능 없이 그저 취미라면 음악, 미술, 서예 같은 예술 활동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둑, 장기, 군사 게임 같은 대항 스포츠를 배우게 해서 어릴 때부터 대결 의식을 갖고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관념을 심어주어야 하며 진다면 패배를 견디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유한 사장님들은 도박성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쟁 의식을 강화합니다. 왜 저는 체력 위주의 스포츠를 많이 권장하지 않을까요? 체력 스포츠는 사고 훈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를 단련해야 더 잘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고와 인지의 경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결 3. 권모술수적 사고를 훈련하십시오. 아이에게 한무제 이전의 책들을 많이 읽히십시오. 한비자, 귀곡자, 춘추자 시전, 손자병법 같은 책들 말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상은 모두 공상입니다. 지갑은 당신의 사상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한 번은 제 딸이 학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화장을 좀 지워주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을 때 아내가 날카로운 눈썰미로 딸이 자기 화장품을 가져다가 칠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내가 말린 토마토 색 립스틱을 쓰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딸에게 엄마 화장품 가져갔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겨우 7살인데 벌써 거짓말을 해. 커서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때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장난해. 당신 미쳤어. 거짓말을 했는데 안 때려. 저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달에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아내는 잠시 놀라더니 우물쭈물하며 안 했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으면서 엄마가 전화하니까 쇼핑 중이라고 문자했잖아. 잊어버렸어. 아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 하지만 그건 다르지. 사실 제 아내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아, 참. 그리고 저도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거짓말하면 당신이 때리는데 당신이 거짓말하면 누가 당신을 때려. 여보 더 성숙해져야 해.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말 잘 듣게만 하면 아이는 생존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커서 시장에서 어떻게 밥벌이를 하겠어.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거짓말이 남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때만 가능하다. 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제 아내보다 훨씬 낫더군요. 삼장법사는 입으로는 수행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손오공에게 예쁜 모자를 써보라고 속였습니다. 삼장법사가 긴 고주를 외운 뒤 손오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를 속이셨군요.
삼장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교활한 수단에 인자한 마음을 더하면 바로 부처입니다. 교활한 수단에 흉악한 마음을 더하면 악당이 됩니다. 수단 없이 인자한 마음만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하고 말 잘 듣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사상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재능과 덕을 겸비한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강도의 용기, 도둑의 기술, 사기꾼의 지혜, 상인의 진정성, 정치가의 시스템, 작가의 인문학적 소양, 수행자의 믿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해야만 아이는 권력과 부의 정점에 선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